예,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합의안 도출 2시간 만에 한국당 이를 번복하면서 나머지 여야 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협상 재개조차 불투명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국방부가 숨길 사안이 아니었다며 은폐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사실 오늘 두 분 모시면서 국회 정상화 얘기할 수 있겠다. 저는 사실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어제 오후 3시 반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발표를 전해드렸는데 불과 2시간 만에 한국당이 요청을 하면서 이걸 추인하지 못하면서 정상화가 반쪽 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 의원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인지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사전에 그런 보고와 그다음에 승인 과정이 있었는지가 매우 궁금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교안 대표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만 됐다라면 이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규책 사유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한교안 대표한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에서 이것이 부인됐다고 얘기한다라면 이건 의원들의 규책 사유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뽑아놓은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 합의를 가져왔으면 대체적으로 추인하는 게 통상 정당, 그러니까 민주정당의 기본 관행인 거죠. 근데 그걸 15명의 강경한 의원들의 그 반발 때문에 추인하지 못했다는 것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도력에 큰 하자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성이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설사 의원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여야 3당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인을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거였습니다. 원내대표의 직을 걸고 이것은 정상화를 가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가야 되는데 무슨 의원총회를 전제로 해서 합의에 서명을 했다라는 대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후에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고 한교안 대표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 된 거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2시간 만에 이런 일이 정당사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 방금 잠깐 김 의원께 말씀하셨지만 옛날 국회에 계실 때 이렇게 원내대표가 먼저 추인하고 나중에 의총에서 먼저 합의를 하고 의총에서 추인이 안 돼가지고 불발되거나 합의가 이렇게 끝장나버리는 경우 사례가 있었습니까? 매우 기이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제가 원내 수석을 했기 때문에 협상 주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상해놓고 나서 돌아가서 안 되고 또는 합의문까지 써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다시 협상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고 의원총회가 최종 결정권자고 원내대표는 그거 위임을 받아가서 이제 협상 실무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그걸 뒤집으면은 못 뒤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내에 그런 반발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는 걸 사전에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사전에 알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정도는 최소한 감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이걸 의총으로 가져갔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인영 원내대표도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의원총회 추인이 조건부입니다. 기본 전제고 말 안 해도 그건 조건부인 거고.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약간 이례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구두로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오신환 원내대표한테 우리 의총 가서 이거는 추인 받아야 확정이 된다라고 구두로 이야기한 거 보면은 그 이야기 안 해도 당연한 건데 구두로 이야기한 거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좀 진행적으로 합의는 하는데 이게 당내 기류보다 조금 한 발짝 차이가 나갔다. 그래서 의총에서 이게 추인될 수 있을까, 승인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의총에서 불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비판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판 안 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두둔을 해준 걸 보면은 이진영 원내대표도 합의를 받아서 좋긴 한데 제가 나 대표가 그 한국당 원내대표 그 원내의총 가가지고 지금 취임 받았어요. 약간 긴가민가 했던 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그 합의문에 합의해 준 거는 어쨌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나 대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의총을 열었을 때 합의안을 딱 보고 나서 가장 반발했던 부분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합의 처리한다라고 하려고 했던 그 많은 논란이 됐던 그 문장들 중에서 종합해서 논의한 후에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합의안에 적혀 있다 보니까 이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던 애초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 요구안과 뭐가 다르냐. 합의 처리한다라고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이야기를 보면 이 합의안에서의 이 합의 처리 정신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 문구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가장 반발해야 될 것은 여야 사당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상정한 쪽에서 반발해야 될 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그러니까 각 당의 안을 종합해서 논의한 후에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합의를 해야지만 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해석을 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10%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교안 대표는 의원 정수 10% 줄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그 당에서 정리가 돼야 안 되겠죠. 됐죠.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이제 정리가 먼저 필요하죠. 그리고 나머지 여야 사당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게 패스트트랙 아닙니다. 근데 이걸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이 논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반발해야 될 것은 여야 사당인데요. 결국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양보를 한 겁니다. 여야 사당이.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시비를 거는 것은 국회 정상화를 안 하겠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를 여는 것이 의총에서 무산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각각의 안이 이제 국회에 상정한 법안이 법사위에 가서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생겨가지고 처리 과정이 뭐 늦춰진다거나 다음 날 열리거나 이렇게 된 경우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초유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의사 일정을 합의하고 국회를 열어놓고 의총에서 불발돼서 들어오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할 내용은 계속 협의를 하는 겁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법. 그다음에 추경안도요. 재추경안을 우선 심사하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6조 7천억이 아니라 2조 2천억을 먼저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보한 겁니다. 예. 그런데도 이게 무산됐다는 얘기는 계속 발목을 잡고 흔들어서 결국은 경제에 좀 이렇게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재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장외에서 흔들기다라고 예. 봐야겠죠. 김의원,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본 것 같아요. 이런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협상력을 제대로 협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발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합의문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많이 양보를 한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한국당이 받을 만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런 기대를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결국은 이번 주가 이제 28일, 29일 날 G20을 통해서 북미 또는 한미 그리고 그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해서 어쨌든 이 그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좀 잘 뒷받침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이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의 문제를 좀 더 윤활유를 치자, 더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나온 양보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조금 미흡하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해 추경이라도 먼저 좀 해서 포항이나 강원도 그 피해 주민들에게 빨리 좀 이렇게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국려지책으로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예. 그 아까 김 의원께서 잠깐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뭐 지도력, 리더십에 좀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 의총이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일부 내부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그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합의문의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처리 안 한다. 자유한국당이 합의해야 처리한다라는 의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저런 그런 의미였으면 사실 문제 없습니다. 한국당에서 의총에서 통과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의도였다면은 그 합의 문구 자체를 굳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애매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한국당이 요구한 게 합의로 처리한다, 합의 처리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협상해가지고 문구를 그것만 딱 합의문 중에 나머지 전체는 다 그대로 두고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걸 갖다가 합의 처리한다라고 바꾸어서 한국당 의총에 가져오면 제가 볼 때는 승인 받을 것 같아요. 한국당은 핵심이 이제 패스트트랙 3법이고 기본 요구 사항은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는 거지만은 양보안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저는 합의 처리라고 보여졌거든요. 사과나 철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합의 처리한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 안 한다라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인데 그런 걸로서 그 여당이 받아주고 그걸 문구에 그런 식으로 표현했으면은 통과됐을 거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좀 통과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은 지금 문재 지도부가 다시 바로 만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좀 하나 하고 지금 말씀이 잠깐만요. 이거 말씀 듣고 김 말씀하시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 출범할 때는 사실 조금 이제 그 원내 그 저기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약간 염려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는 보면은 잘 해왔고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본인의 리더십이나 위상이 상당히 좀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만약에 여야 간의 그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고 한다면은 한국당이 합의문에 한국당 원내 의원들은 뭐 사실상 얻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합의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에서 출발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 얻어내는 방향으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반대가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는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는 본인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있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상황이 리더십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더 연착륙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의총에서 추인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당연한 절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인영 원내대표 평가처럼 본인이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 전향적으로 노력한 그런 측면에 평가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다시 또 협상한다면 더 얻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근데요, 있다고 지금 봅니다. 문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저께 부결되고 나와서 한 얘기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 무효화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화하라는 자유한국당의 강한 주장에 굴복한 거예요. 다시 그런 이야기 한 건 그래서 뭐 팩트 맞습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논의한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얘기했다라면 이것이 통과가 됐을 거다라는 얘기는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다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 거.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언제 될지 좀 더 어렵게 됐다 이건데 지금 시점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뭘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교안 대표를 만나서 당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건 합의했으니까 다시 의총에서 추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근데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교안 대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데 의총에서 부결된 거라면 두 분 다 지도력에 훼손이 당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만약에 보고하지 않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행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소상이 제대로 보고가 돼서 여야 합의된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합의된 내용을 지금처럼
원천 무효화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한다라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하고 나면 다른 소리, 예. 하고 나면 다른 소리 할 네, 텐데요. 한국당 관련돼서 입장을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강경파에서 의총을 하면서 합의 정신 문구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도 양보를 받아낸 게 없다라는 게 지금 의원들의 주장인 거잖아요. 예. 네, 합의문의 내용을 좀 보면 추경 심사 분리 처리하겠다라고 합의문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합의문을 발표한 데 있어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국회 파행 사태를 겪은 데 있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사과를 받아낸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그 유감 표명은 보통 이제 사과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이제 이야기되는데 한국당의 그 전제 조건은 사과하고 철회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사과하고 그대로 그냥 강행하는 거는 사과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과는 사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철회하면 또 철회 안 하더라도 합의 처리하겠다. 한국당이 동의하는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는 그 이제 국민에 대한 의사 표현의 한 부분이고 의사 결정 부분은 결국은 철회 또는 합의 처리 이 부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안 이루어졌다. 합의 정신이라는 부분 저도 사실 그 발표문 보고서 이거 합의 정신 하면은 서로 해석 자체가 엇갈릴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 때는 좋게 해석하면은 합의를 해야 우리가 합의를 해줘야 처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합의 정신 그건 좋게 그러니까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가능하면 합의해서 처리한다. 가급적 합의해서 처리한다. 원칙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만 이제 둘 거로 생각이 들었고 더 문제될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그 민주당에서 계속 합의 정신이라고 이미 이야기해온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작년에 여야 그 원내대표들끼리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라고 그 지금 합의됐다라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 정신대로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주장하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또 그 한국당을 밀어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합의 정신이라는 표현 저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당은 뭐 일단 의총에서 그렇게 추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현안이 있는 상임위 그리고 검찰총장과 구세청장 인사청문회에만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안 중에 하나가 북한 삼척항 입항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한국당 진상조사단이 삼척항을 방문했어요. 외교안보 라인 교체 그리고 국정조사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죠. 물론 어제 해군 일함대는 앞까지만 가고 그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만 야권의 주장, 이 삼척강 관련 사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그 야당이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지금 이제 의원들이 대거 몰려가가지고 군부대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4일 전에 신청을 해서 그러고 방문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겠다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의 목표를 딱 세워놓고 진행하는 현재의 흐름에 지금 북한 그 목선이 입항해서 생긴 문제도 똑같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은 경계 태세 대응에 부족함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과 총리가 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점대로 또는 되돌아가는 과정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 내려온 과정에 대해서 지금 합심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3일 날 국방위원회가 소집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그것대로 진행하면 되는 건데 저렇게 현장을 가서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뭐 여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만두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레토릭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남북 관계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리고 이 문제 역시도 정쟁의 수단이 아니고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대응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해서 차분히 검토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장에 가서 이제 그 뭐 보고받고 지금 보고받는 내용이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조사 중인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외려 그 부정적인 그 여론으로 또 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 조 의원님. 저는 저 어제 그 군부대에서 그 나경원 대표하고 한국당 조사단의 출입을 거부한 걸 보고서 참 이 군이 지금 어떤 정신으로 일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어선은 사흘에 걸쳐가지고 500km를 와가지고 삼척항에 들어올 때까지 제대로 차단 못했으면서 그걸 조사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표들은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게 지금 군은 국민들로부터 경계가 뚫렸다는 데 대한 비판받고 있고 그 이후 과정에서 은폐 조작 의혹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 경계가 뚫린 데 대한 또는 은폐나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진상의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그리고 국회 대표들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뭐 우리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조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도 그 관계자 대표가 나와가지고 책임자 나와가지고 위에서 결정하면 저희가 나중에 따로 모시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위에서 결정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입시키지 말라고 위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야기했다는 게 국방부 순회인지 아니면 청와대인지 뭐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그 우리 정부나 군이나 정부의 이 순회의 판단이 야당을 결국은 국정의 한 동반자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 중에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은폐 조작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경계에 뚫린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그 강원도 산불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차관들 다 오기로 돼 있었는데 회의 직전에 다 한 명도 아니고 전원이 다 안 나왔거든요. 한 부서가 안 나왔으면 그 부서 책임자가 나가지 말라고 했겠지만 전원이 안 나온 거는 위의 지시입니다. 다 야당하고 야당 원내 지도부하고 다 약속이 돼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도 안 나가게 만드는 거 이거는 결국은 지금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주장 하나가 국정에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덜러리로만 거수기로만 우리가 결정하면 당신들은 와서 그냥 절차에 참여해서 통과되는데 그냥 덜러리 역할만 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야당으로서 존립의 위기감을 그렇다면 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이건 외면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는 저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부대 방문 제재 역시도 그의 이러한 차원이었다라고 좀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황교안 대표의 말실수 논란입니다. 아들 스펙과 관련된 발언이 논란이 됐고 그 후에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 해명이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낮은 점수를 높여서 말을 했으면 거짓말이지만 높은 점수를 낮춰서 말한 것도 거짓말이냐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일단 이 해명과 이런 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막말을 막말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막말이다라고 얘기해서 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철렵질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교안 대표가 초기에 단도리를 잘 하면 더 이상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데 자신들이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스펙이 별거 아니니까 뭐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학점에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아들이다. 이거는 정말 듣보잡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하면서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실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분노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당 대표께서 그 잘못된 발언이 있으면 그거를 조기에 진화를 합니다. 대변을 통해서든 본인이 직접 전달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잘못된 말을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인식으로 해서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독심술을 써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교안 대표께서는 좀 자중자애하시고 국회 정상화, 제가 몇 주 전부터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본인은 좀 이렇게 정치를 너무 이렇게
안 하셨던 분이 무거운 책임을 맡으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좀 자중자애하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 국민들의 정서를 좀 이해하는 그런 차분한 태도로 당대표로 하시고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좀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이분은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연일 그 현장을 방문하는데 연일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그 대변인이 계속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 대표도 백브리핑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저렇게 대변인이 나서서 두둔하고 대표의 발언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해결은 방법은 없다. 발언 외 해명이 더 논란을 낳는다라고. 저는 제가 볼 때 한기현 대표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사실 청년 부대변인단도 꾸리고 있고 청년과의 소통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대표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황교안 대표는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기 이전에 권한대행 그만두고 이제 쉴 동안에도 청년들하고 접촉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대화하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왔고 책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취지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해줄 만하고 또 지도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죠. 이 시대에는 청년들의 아픔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고 강연 내용도 그런 동기에서 발로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취지는 그 스펙이 적어서 취직을 못한다고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 그 자리에 있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층들에게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자기의 진정성이 있고 죄송합니다. 또 그 인성 또는 잠재력, 또 실질적인 실력, 실체적인 실력이 있으면은 통과도 될 수 있는 그런 채용 체계로 많이 바뀌고 있다. 요즘 블라인드 채용도 많이, 지금 정부도 블라인드 채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스펙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힘을, 용기를 가지라, 그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 예였으면은 논란이 됐었는데 본인의 아들이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들 자랑하느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정치를 처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한 부분의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들은 계속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건 뭐 있을 수도 있죠. 정치 뭐 하루 들어오자마자 잘할 것 같으면 이 정치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후에 해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그 취지는 저는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뭐 거짓말 논란이나 뭐 채용 비리 논란으로 몰고 가는 거는 좀 정쟁적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800점을 925점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거짓말이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도 거짓말이냐 하는 거는 제가 평론적 입장에서 TV에서 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조금 또 뉘앙스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좋은 동기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그 말이 빚어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고. 근데 그 하나하나를 말꼬리 잡아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800점을 925점을 800점이라는 걸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토익을 토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좀 잘해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짓말이다, 채용 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황교안 죽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조혜진 전 의원님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자유한국당 안에서 자정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저희 당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면은 딱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더더구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아들의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를 했다가 10개월 만에 법무팀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일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법무팀으로 옮겼을 때 당시 한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되고 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팀으로 옮긴 것도 의혹 제기를 지금 KT 노조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사 과정에서도 뭐 문제가 없다선 치더라도 법무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얘기를 불쑥 꺼내가지고 결국 최대 피해자는 이게 아들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예,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아들한테 계속 논란이 되면 이 회사를 온전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예.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 신세를 어떻게 보면 좀 망치는 꼴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백브리핑 안 하겠다고 또 이야기 나오던데 예. 그거는 대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백브리핑이든 정식 브리핑이든 사실 그 기자 입장에서 볼 땐 차이가 없습니다. 뉴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예. 그런데 그 취재원들은 백브리핑 하면 마치 오프 더 레코드처럼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다가 말 실수가 있는데 요즘은 기자회견장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마이크를 갖다 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늘 똑같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백브리핑이니까 그냥 풀어져 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뭐 보도 안 되겠지 이야기하다가 말실수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백브리핑 안 하더라도 딴 데서 가서 또 길에서 그 로드 브리핑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건 해법이 아니고 아니다. 예. 신중하게 진지하게 발언하는 훈련이 더 중요한 예, 거라고 카메라를 끄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배경 설명하는 게 백그라운드 브리핑인데 이걸 또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현정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